굉장히 음악적인 감미로운 느낌, 요런 느낌들, 요런 거에 리버브 같은 거 살짝 하나 걸어주면 요런 느낌들 프론트에 놔도 안녕하세요. 음악장비 쪽집게 1타 강사가 되고 싶은 미디크루 최실장입니다. 오늘은 너의 사랑 나의 사랑 골든에이지의 신제품 프리73 마크4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 love you 골든에이지. 이번에 출시된 프리73 마크4는 골든에이지의 베스트셀러인 프리73 마크3의 차세대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벌써 4세대까지 나왔다는 건 그만큼 세계적으로 많이 팔린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작이었던 마크3와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살펴보기 전에 외관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자, 마크4의 외관입니다. 먼저 왼쪽부터 보면 파워 스위치가 있고 그 옆에 DI 입력 단자가 있습니다. 보시면 수준급의 DI 박스, 기타 베이스 녹음에 탁월하다 라고 제가 여기 이렇게 밑줄을 써놨죠. 실제로 마크3 같은 경우에 미디크루에서 구매하시고 전화를 하신 분들이 한 3-4분 정도가 있었어요. 실장님 영상 보고 프리73 구매를 했는데 왜 DI 성능에 관해서 영상에서 언급을 안 하시고 테스트를 안 하셨나요? 그래서 제가 왜요? DI 성능 괜찮은데 뭐가 문제가 있나요? 했더니 너무 좋다. DI 성능만으로도 돈값을 한다. 라고 칭찬 아닌 칭찬 전화를 하신 분들이 지금까지 한 3-4분 정도가 계셨습니다. 그만큼 DI 성능이 굉장히 탁월해요. 실제로 여러분들 기타도 그렇고 베이스, 특히 베이스는 DI 박스를 써주는 게 좋죠? 이 DI 박스만 새로 구매하려고 해도 조금 쓸만한 건 10만원, 20만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프리73 시리즈에는 DI 단자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기타 베이스 녹음에 탁월하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 옆으로 48V 스위치, 이건 다 아시죠? 컨덴서 마이크 연결을 위한 48V 스위치가 있고요. 그 옆에 라인 레벨 입력을 위한 라인 스위치가 있습니다. 마이크를 연결할 때는 이 스위치는 꺼주셔야 되고요. 소스를 받는다든지 신디사이저를 받는다든지 혹은 소스를 프린팅을 뜰 때 이 라인 버튼을 눌러서 라인 레벨 입력으로 소스를 받아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밑으로 역시나 다이렉트 박스 DI 스위치가 있습니다. 살짝 사례를 설명드리면 이 프리73을 구매하시고 전화가 오셔서 오늘 녹음하려고 했더니 프리73이 작동을 안 해요. 어제까지만 해도 잘 작동했는데 그래요? 전면부 사진 한번 보내주세요 해서 보면 DI 버튼이 눌러져 있는 경우들이 꽤 있었어요. DI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분 마이크가 됐건 라인이 됐건 뒤쪽으로 들어오는 입력단이 차단이 되고 전면부에 DI 단자만 활성화가 됩니다. 즉 마이크나 라인으로 소리를 받으실 땐 DI 버튼을 빼주셔야 돼요. 자, 그 옆으로 1200ohm에서 300ohm으로 임피던스를 변경해주는, 드랍시켜주는 로우 제트 스위치가 있습니다. 골든에이지 측에서는 또 하나의 톤 쉐이빙 옵션으로서 여러분들의 마이크 소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들어보세요 라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마이크라 할지라도 임피던스를 다르게 해서 받으시면 톤이 바뀌기 때문이죠.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톤 옵션으로도 작동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물론 이런 일이 자주 있진 않아요, 여러분. 간혹 마이크의 임피던스가 아주 낮은 마이크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마이크들을 보면 100에서 200옴 사이의 임피던스를 갖게 되는데 막 27옴, 35옴, 50옴 이런 마이크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마이크들도 아무 문제 없이 연결을 하실 수 있지만 간혹 임피던스가 아주 낮은 마이크들을 연결하시고 게인을 많이 땡기시면 프리앰프가 가지고 있는 색채감을 넘어서는 그 드라이브감을 넘어서는 그 미세한 구겨짐 현상 같은 게 발생을 할 때가 있어요. 굳이 느낌을 표현하면 메가폰, 확성기로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드라이브감 이상으로 이렇게 구겨지는 느낌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로우 Z 버튼을 딱 눌러주시면 깔끔하게 소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임피던스 매칭으로도 작동을 하는 유용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옆으로 보시면 모든 마이크에 대응되는 80dB 게인이라고 제가 적어놨죠. 모든 마이크에 대응한다에 밑줄 쫙, 동그라미 땡냐, 별표 3개. 뭐 7B가 됐건 리본 마이크가 됐건 게인을 많이 필요로 하는 마이크들도 충분히 넉넉하고 깔끔하게 땡겨줄 수 있는 게인이 80dB짜리 게인이 달려있기 때문에 어떤 마이크를 연결하셔도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게인이 위치하고 있고, 그 옆으로 보시면 하이패스 필터, 에어 EQ, 아웃풋 패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이패스 필터는 80Hz 가운데다 놓으면 오프, 200Hz 롤오프 시켜주는, 그러니까 로우 컷이죠. 로우 컷 기능이 있고, 그 옆으로 에어 EQ는 30kHz를 중심으로 3dB 부스트 혹은 6dB 부스트를 해주는 에어 EQ 셋이 위치합니다. 이 에어감이라는 게 아마 영국에서 시작된 말일 거예요. 맞을 거예요. 틀리면 어떡하지? 맞을 거예요. 네, 이 그 느낌들 있잖아요. 뭐 너만을 사랑해 이렇게 오고 네, 도드라지는 그 미묘하게 도드라지는 숨결 소리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이렇게 사랑해 이렇게 도드라지는 그 느낌들을 이제 에어감이라고 표현들을 하는데, 30kHz를 중심으로 3dB, 6dB, 그러니까 굉장히 살짝 가총 주파수에서 따지면 굉장히 살짝 도드라지는, 살짝 산 모양으로 살짝 도드라지는 그런 느낌으로 에어감을 만들어주는 셋도 여기 달려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옆으로 아웃풋 패드 마이너스 14dB가 있습니다. 14에다 놓으시면 소리가 확 줄어들죠. 이 기능이 왜 필요하냐? 다이나믹이 큰, 대표적으로는 드럼 녹음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타악기 같은 거 한번 타격이 빡 일어나면 다이나믹이 쫙 벌어지는 그런 소리를 받을 때, 혹은 입력이 센 시그널을 받을 때 마이너스 14에 놓고 받으시면 깔끔하게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옆으로 한 잔 마셔야겠다. 커피는 역시 맥카페. 그 옆으로 아웃풋 노비 위치합니다. 게인과 비율 조절로 최적의 출력 설정 가능이라고 제가 적어놨죠. 자, 이 부분 제가 살짝 설명을 드릴게요. 게인을 조금 주시면 쉽게 말해서 마이크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소리가 깔끔하게 올라온다 라고 보시면 되고, 게인을 많이 주시면 해당 프리앰프의 색채감, 드라이브감이 더욱더 도드라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즉 여러분이 녹음을 하실 때 내가 마이크에 깔끔한 소리만을 원한다 그러면 게인을 조금만 주시고 아웃풋은 올려주시고 녹음을 하시게 되는 거고, 내가 이 프리앰프가 가지고 있는 색채감을 좀 도드라지게 받고 싶다 그러면 게인은 많이 주시고 아웃풋은 내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비율을 조절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은근히 많은 분들이 게인을 많이 주고 아웃풋도 많이 주세요. 그러면 소리는 당연히 터집니다. 안 터지는 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렇죠? 안 터지는 게 이상한 거고, 반대로 게인을 조금 주고 아웃풋을 조금 주면 어떻게 될까요? 소리가 엄청 조그맣게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비율을 맞춰주시는 거고, 그리고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적정 소리의 크기가 어떻게 되냐라고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여기 보시면 레벨 미터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죠? 레벨 LED가 제가 이거 안 보이면 인서트 넣을게요. 여기서 이 5개 중에 가운데 어딘가요? 플러스 4dB가 있다. 즉 여러분들이 헤드폰을 끼시고 테스트를 하면서 게인과 아웃풋을 이렇게 조절하면서 이 소리가 이쁘다 했을 때의 소리가 플러스 4dB에 걸쳐지게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플러스 4dB에 걸쳐지게 만드셔서 소리를 받으시고, 간혹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
그런 현상이 많지는 않겠지만 간혹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받을 때 소리가 좀 깔끔하지 못하다, 그럴 때는 이 아웃풋을 살짝 돌려서 맞춰주시면 깔끔하게 소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언제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한 가지예요. 게인을 많이 주면 아웃풋을 줄여주셔야 되고, 게인을 조금 주면 아웃풋을 올려주셔야 된다. 이 비율을 맞춰야 된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게인도 많이 주고 아웃풋도 많이 주면 소리는 무조건 터진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플러스 4dB에 걸쳐지게 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비율을 맞춰주시면서 모니터링을 하시면 깔끔하게 소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후면도 한번 볼까요? 입력단은 콤보 단자로 되어 있고 아웃풋은 XLR TRS로 되어 있죠. 즉 입출력 모두 XLR TRS를 대응한다 라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질문들을 하시는 게 XLR하고 TRS라고 어떤 게 음질이 더 좋나요?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여러분, XLR이건 TRS건 간에 접점, 전기가 통하는 점은 3점이죠. XLR은 이렇게 3점이 돼 있고 TRS는 이렇게 해서 3점이 돼 있잖아요. 3개의 접점을 가지면 다 밸런스드입니다. 즉 TRS도 밸런스고 XLR도 밸런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게 음질이 더 좋냐, 요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아주 딥하게 들어가면은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XLR이 접점의 면적이 더 넓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기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다 밸런스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연결하셔도 되고, 또 하나 많이 질문 나오는 게 TRS가 됐건 XLR이 됐건 밸런스로 소리가 나갈 때, 이제 5인패에 연결을 할 때 5인패에 XLR로 연결해야 되냐 TRS로 연결해야 되냐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미디쿨에서는 아웃보드를 구매하시면 어지간해서는 XLR to TRS 케이블을 같이 보내드리죠. 근데 그렇게 보내드리는 이유가 많은 오디오 인터페이스들이 이렇게 콤보 단자로 입력단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수의 오디오 인터페이스들이 XLR을 연결을 하면 무조건 내장 풀이를 한번 거치게 설계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TRS로 연결을 해야만 라인 입력으로 인식을 하는 오인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XLR to TRS 케이블을 사은품으로 보내드리는 건데, 그럼 무조건 XLR to TRS로 연결을 해야 되냐? 그건 또 아니에요. 정확히는 여러분들이 어떤 오인패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XLR to TRS로 연결하셔도 되고 XLR to XLR로 연결하셔도 됩니다. 대표적으로 아포지 계열, 아포지의 그 옛날 제품인데 엘리먼트가 있죠? 아마 엘리먼트는 제 기억이 맞을 거예요. XLR로 연결한 다음에 라인으로 잡아야 라인 레벨로 입력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지간해서는 TRS로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입력을 받으시면 문제는 없는데,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오디오 인터페이스 매뉴얼 한 번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라인을 받을 때는 XLR로 받아라, 뭐 TRS로 받아라 다 나와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매뉴얼 한 번만 확인하시면 누구나 다 확인하실 수가 있다. 제가 이 매뉴얼 관련해서 잔소리 영상을 찍을까 말까 진짜 생각 중인데, 아니 여러분 하다못해 프린터 사도, 여러분 TV 사도, 여러분 게임기 사도 매뉴얼 보시잖아요. 플레이스테이션 사도 매뉴얼 보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프로 음향기기를 사는데 매뉴얼을 안 보실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나 진짜 이거 한번 잔소리 영상 지금 찍으려고. 그리고 인풋, 아웃풋 사이에 인서트 단이 있습니다. 인서트, 컴프, EQ 등을 연결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죠. 인서트 케이블이라고 해서 Y 케이블처럼 되어 있는 케이블들이 판매를 해요. 여러분들이 컴프나 EQ를 인서트에 꽂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DAW에서 해당 트랙에 플러그인 걸 때 인서트 단에 걸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 사이에 인서트 단자가 있는 거예요. 이 인서트 단자를 이용해서 컴프나 EQ도 연결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굉장히 큰 메리트입니다. 제가 워낙에 골든에이지 제품들에 관한 영상도 많이 찍고 골든에이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다들 최 실장이 골든에이지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건 아시겠지만, 물론 골든에이지의 장점이라고 하면 가격 대비 톤이 저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무엇이든 자유롭게 연결하세요, 제가 써놨죠? 이 문구가
골든에이지 홈페이지에도 있는 문구입니다. 골든에이지의 프리앰프 제품 라인업을 보면 거의 대부분 DI 단자, 마이크 입력 단자, 라인 단자가 달려 있어요. 인서트 단자가 달려있는 경우도 많고요. 때문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홈 레코딩 환경에서 진행해야 되는 거의 대부분의 녹음을 한 대로 진행할 수 있다는 굉장히 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타나 베이스 같은 거 연결하실 때는 DI에다 연결하시면 되고, 신디사이저 소리를 녹음한다거나 혹은 소스를 프린팅한다던가, 왜냐면 프리73에는 인서트 단자가 있으니까 컴프랑 EQ까지도 연결할 수 있으니까 프린팅을 뜬다던가 하실 때에도 라인으로 소리를 받으실 수가 있고, 마이크는 당연히 48 팬텀부터 80dB까지 있기 때문에 어떤 마이크든 여러분들이 쉽게 소스를 받으실 수가 있다는, 즉 마이크부터 기타, 베이스, 프린팅, 신디 연결까지 다 가능한 입력단을 가지고 있다. 이게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DI 단만 해도 좀 쓸만한 건 10만원, 20만원이 넘어가요. DI 박스만 해도. 근데 여기 달려있는 게 얼마나 땡큐입니까? 네, 여러분, 영상이 또 바뀌었죠? 미디크루만의 백미, 엉망진창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테스트는 프리73 마크4의 DI 성능을 테스트해 보도록 할게요. 마이크 테스트는 이미 여러 영상에서 프리73에 연결해서 테스트한 영상들이 있죠? 요거 보시면 되고, Closing up to start a war. All that I say is on the floor. God only knows what we're fighting for. The all that I say, you always say more. I can't keep up with your turning tables under your thumb. I can't breathe, so I won't let you closing up to hurt me. No, I wanna risk. 오늘은 테스트하지 않았던 많은 분들이 전화로 칭찬해 주셨던 DI 박스 성능을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결한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오디언트사의 이보4를 연결했어요. 엔트리급 오디오 인터페이스죠, 요거. 왜냐하면 제가 아웃보드 테스트를 할 때 저는 이제 심포니 데스크탑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심포니 데스크탑을 이용해서 소리를 녹음하고 이런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한 두 분 정도가 댓글로 200만원짜리 오인팬은 뭐든지 연결하면 소리가 좋지 않나요? 뭐 이런 식의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왜 그런지 다들 자삭은 하셨더라고요. 그 왜 자삭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어쨌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충분히 그런 오해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 저렴한 엔트리급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연결을 해서 소리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할 기타는 아이바네즈의 가장 저렴한 라인업 GIO를 이용해서 소리를 들려드리도록 해볼게요. 참고로 저는 기타 못 치는 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소리만 들어보세요. 픽업은 백에다 놨고요. 지금 첫 번째 세팅은 게인 40에 아웃풋은 한 3시, 4시 정도까지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굉장히 깔끔하죠, 여러분? 이래서 이 외장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프론트에다 놔볼까요? 이번에는 한번 게인 값을 올려서 사용을 해볼게요. 한 70, 75까지 한번 놔볼까요? 픽업은 백에다 놨고요. (75에다) 놓으니까 살짝 피킹을 세게 했을 때 소리가 찢어지죠? 한 70 정도에 놔보자고요.
어때요 여러분? 기가 막히죠? 프론트에다 놓으면 이 정도 소리가 나고요. 한번 하이패스도 80에다 걸고 3dB 부스트도 한번 시켜볼까요? 다시 백에다 놓고 프론트에다 놓으면 기가 막히죠? 저는 지금은 세팅이 65게인에 80 걸어주고 6dB 부스트 해주고 한 9시 조금 넘게 세팅을 했습니다. 픽업은 백이고요. 프론트에다 놓으면 이 느낌 아실란가 모르겠다. 이래서 이제 외장을 쓰는 거죠. 일반적으로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기타를 연결하면 아마 미세하게 뭐랄까 뭔가 약간 안개가 낀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얘처럼 이렇게 깔끔하고 단단하게 올라오는 느낌, 이런 느낌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아웃보드를 쓰는 거죠. 굉장히 음악적인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굉장히 음악적인 감미로운 느낌, 요런 느낌들, 요런 거에 리버브 같은 거 살짝 하나 걸어주면 요런 느낌들 프론트에 놔도 자, 이번에는 전작이었던 마크3와 마크4의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도 살펴봐야 되겠죠? 보시면 기능적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스위치나 노브의 위치가 다 바뀌었죠? 이 말인즉 PCB보드의 설계를 다시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기능도 똑같은데 왜 굳이 설계를 다시 했느냐? 내부를 살펴봐야 되겠죠? 이게 마크3고 마크4입니다. 마크3의 경우에는 보드가 크게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전원부와 입출력부 보드가 하나 있고 개인부와 컨트롤부 보드가 이렇게 하나가 위치합니다. 이렇게 두 개의 보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 반면에 마크4는 하나, 둘, 셋, 네 개로 구성이 되죠. 전원부 따로, 입출력부 따로, 개인부 따로, EQ셋단 따로 이렇게 네 개로 분리가 되어져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굳이 보드를 다 나눠서 분리시켰는가 라고 골든에이지 관계자분께도 여쭤보고 저랑 친한 음향 감독님들께도 여쭤봤더니 두 가지 장점이 있다고 해요. 이렇게 보드를 나눠서 물리적인 거리를 만들어 놓으면 미세하지만 전기적 간섭을 조금 더 개선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은 제품이 심하게 고장났을 때 이렇게 4개로 나눠 놓으면 수리를 할 때 조금 더 저렴하게 수리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뜯어본 다음에 정말 눈이 빠질 때까지 부품들을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용된 트랜스포머도 그렇고 부품들도 거의 다 똑같습니다. 차이점을 찾아볼 수 없었는데 딱 하나 부품적으로 굉장히 크게 차이나는 부분이 있었어요. 바로 전원부의 컨덴서의 용량이 마크3에 비해서 마크4가 2배로 커졌습니다. 이 사진상으로는 표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콘덴서 이 숫자도 2배 이상 커졌고 부피도 2배 이상 커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또 집요하게 물어봤죠. 관계자분한테도 여쭤보고 주변에 물어봤더니 전원부의 콘덴서의 용량이 넉넉해지면 미세하지만 전기적 효율성이 좋아지고 특히 개인 값을 많이 땡겼을 때 좀 더 깔끔하게 개인을 구현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크 3와 마크 4의 차이점을 정리를 해보면 전기적으로 더욱 최적화할 수 있도록 재설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때문에 기존의 마크 3를 잘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굳이 마크 4로 업그레이드 하실 필요 없이 쭉 사용하시면 되고, 다만 이제 마크 3는 단종이 되기 때문에 제품은 이제부터 마크 4로만 나가게 된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오늘 이렇게 골든에이지의 프리티썸 마크 4를 살펴봤습니다. 4세대까지 나왔다는 건 그만큼 시장에서 평가가 좋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고 구매하셔도 되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최고의 장점이라고 하면 물론 골든에이지 특유의 그 감미롭고 이쁜 사운드도 장점이 되겠지만, 입력단, 여러분들이 기타가 됐건 베이스가 됐건 혹은 라인 입력이 됐건 마이크가 됐건 홈 레코딩 환경에서 하실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입력을 지원을 한다. DI단만 해도 돈값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또 홍보해야 되겠죠? 미디크루에서 프리티썸 마크 4를 구매해 주신다면 10대 한정으로 커스텀 케이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대 한정이에요. 나중에 왜 난 안 보내줘요 하시면은 제가 할 말이 없어요. 10대 한정으로 이 커넥터 역시 뉴트리 골드를 사용한 최고급 커스텀 케이블을 10대 한정으로 사은품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